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친구나 지인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뭐 배달의 민족이나 구글 같이 동업이 잘 된 케이스가 있는 반면 정말 뭐 친구 하나 잃었다, 동업은 정말 비추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하려는 이유가 보통 난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넌 이런 능력이 있다, 혹은 난 기술이 있는데 너는 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합치면 뭐가 돼도 될 것이다, 이거인 경우들이 많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 동업이라는 관계가 서로 의지하는 관계이기 전에 비즈니스 관계이거든요. 하지만 보통 동업자를 구할 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뭐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이런 분들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업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점점 변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양권 나라에 비해서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뭔가 우리 사이에 계약서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예의 없고 의리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동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보다는 철저하게 동업계약서를 미리 쓰는 것이 먼저인 거죠. 제가 600건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아무리 조심해야 될 사람도 계약서 앞에서는 얌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동업계약서라는 게 우리는 동업자다, 지분은 5대5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쓰고 서로 도장 찍고 각자 한 장씩 가지고 뭐 이런 거면 되는 건가요? 네, 계약서 양식은 사실 구글 정도만 검색해봐도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렇게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검토 한번 받는 거예요. 전문가 통해서 한번 받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 양측 모두 자기 이익이나 손해를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동업자 사이에 회사 계좌를 서로 볼 수 있도록 자금 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동업자 사이에서 한쪽이 좀 문제를 만들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같이 번 돈을 상의도 없이 개인적인 일에 갖다 쓰거나 말도 없이 오랫동안 뭐 출근도 안 하고 잠수를 타거나, 이렇게 동업자 중에 한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이 동업자를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동업자가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다면 동업자의 형사상 책임을 문제 삼아 이사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통해 잘못한 동업자를 동업관계에서 퇴출시키도록 약정하는 방법이 있죠. 동업자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쓸 때 미리미리 예방하는 약정을 써놨어야만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법원에서도 기준이나 아니면 기간 뭐 등등을 고려해서 실제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업계약서 쓸 때 이런 기준들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이라면 주주들이 동업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권리 의무를 미리 약정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미리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그런 조항들을 넣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업 관련 소송의 경우 주로 소송의 방향이 투자금 반환 소송, 사기, 횡령 등으로 가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게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민사소송으로는 동업을 끝내면서 그동안 번 돈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녀재산 분배 소송을 하거나, 혹은 그동안 투자받은 돈이 있을 경우 이 투자금을 누가 얼마나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인데요. 형사소송은 보통 동업자를 속여서 동업자의 자금을 빼앗았을 때 사기죄로 진행을 하고요.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지고 갔을 때, 속된 말로 돈을 빼돌리거나 가지고 날랐을 때는 횡령죄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동업자랑 이렇게 재판까지 가게 됐을 때 이 판결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것들이 고려되지만, 첫째, 동업자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둘째, 동업계약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강조하셨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 변호사님께서 이 동업 관련해서 하셨던 재판 중에 좀 진행하면서 굉장히 씁쓸했던 소송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업자 관계였던 두 분 중에 한 분이 몰래 회사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렸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갑자기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동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날 때가 돼서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동업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말자. 피해를 본 동업자가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게 만든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동업자의 약점을 잡아서 동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철저하게 계약서부터 잘 써야 되는 이유네요. 네, 안타깝죠. 동업을 잘못하거나 동업관계를 잘못 가지고 가면 인간관계도 끝나고 사업도 안 좋게 흘러갑니다. 서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동업자로 하되 주위에서 추천을 받아도 자기가 직접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서로 주식을 주는 순간 주주지위를 함부로 박탈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동업을 끝내게 되실 때에는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좋게 밥 먹고 술 먹고 끝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문서로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동업은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문서를 정말 꼼꼼히 써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문서로 검토를 받는 것도 꼭 변호사한테 직접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검토 요청을 해도 됩니다. 간편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나중에 머리 아픈 일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진행해 오시면서 동업할 때 주의사항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른 분들의 경험담이나 의견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태호 변호사님 오늘 답변 꼼꼼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지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